저는 티구안 운전석에 딱 앉자마자 달리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 시트 포지션의 절묘함이 딱 느껴집니다. 포지션이 상당히 낮거든요, SUV 치고. 그래서 시야가 나쁠까 싶으면 또 그건 아니에요. 시야도 좋은데다가 시트 포지션도 제법 낮게 내려가가지고 정말 이 시트의 높이를 절묘하게 맞춘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복잡한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방을 관찰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안전키가 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체형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제 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시트 포지션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1968cc 2리터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50마력에 34.7kgm를 내는데, 출력은 뭐 예상한 딱 그 정도의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몸놀림이 상당히 가벼워서 얼핏 가솔린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스티어링 휠로 진동은 좀 넘어오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힘을 좀 쥐어짤 때 스티어링 휠이 운전대가 이렇게 되게 그 디젤 특유의 진동 있잖아요. 이렇게 드르릉 하고 오는 게 약간 거슬리기도 해요. 디젤 엔진이 실려 있으면 누가 타도 한 번에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음이 크게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확실히 앞좌석 승차하면 훨씬 좋아요. 진중하네요. 물론 폭스바겐 특유의 어떤 약간 통통 튀면서도, 좋게 말하면 경쾌함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밀도가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할까요? 아, 그 밀도라는 표현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뒷좌석보다는 확실히 진중한 것 같네요. 앞좌석이랑 뒷좌석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차가 갤로퍼였었거든요. 갤로퍼 이제 뭐 단종된 차니까 충분히 까도 되잖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차 앞좌석에 앉으면 그랜드로 타고 다닐만 했었는데, 뒤에 앉으면 정말 그야말로 트럭이었습니다. 트럭. 근데 그 당시 SUV랑 지금 SUV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차원이 다른 하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UV가 세단에 비해서는 앞자리와 뒷자리 승차감의 차이가 좀 크죠. 소리도 차이가 크고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XC40도 그 휠하우스 부분을 앞에는 플라스틱, 뒷자리는 부직포로 이렇게 감싸놨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휠하우스에서 전해지는 소음이 엔진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전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지금 앞바퀴에서 운전자의 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하지만 2열은 어떻습니까? 뒷자리에서 2열에 앉아있는 승객 귀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2열 휠하우스 다음에 바로 실내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부직포를 써서 2열 소음을 줄이고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티구안도 똑같습니다. 뒤쪽만 부직포를 썼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짝 젖은 아스팔트 도면을 시속 105km로 달리고 있어요. 느낌 어떻습니까? 소음? 폭스바겐이 네. 해외에서는 대중적인 브랜드잖아요. 현대차랑 경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독일 투싼이에요. 독일 투싼. 네, 독일 투싼이라고 생각하면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뭐 이렇게 고급 세단처럼 엄청나게 정숙함을 뭐 자랑하고 있진 않고,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크게 거슬리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이들링 소음 같은 것도 밖에서는 되게 크게 들리는데 안에서는 뭐 크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 엔진 힘을 쥐어짤 때, 급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디젤 엔진의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안으로 좀 전달되는 편, 그런 거는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외부 소음은 괜찮아요. 그 MVH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지금도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살짝 아쉽네요. 엉덩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운전대로 좀 많이 와요, 그게. 특히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7단 DSG가 들어갔죠. 그리고 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DSG 기술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잖아요. 다른 브랜드에서 그 듀얼 클러치 거의 안 쓰고 있을 때도 DSG를 빵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쓴다 하면서 자랑을 되게 많이 했던 브랜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어노브 위에 정수리에도 DSG라고 써져 있어요. 요즘 DSG를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레터링을 빼는 추세이기도 한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DSG라고 자랑스럽게 썼죠. 일찍부터 만들어서 그런지 완성도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성능 자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죠. 다만 이제 내구성 때문에 조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비싼 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얘는 습식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좀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타보니까 그 DSG 특유의 정말 그 시내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말다 얘가 갈 건지 말 건지 차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약간씩 충격을 주기도 하거든요. 현대자동차의 DSG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물론 걔는 지금 건식을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T관에 들어가 있는 7단 DSG는 제가 어제 막히는 구간에서 상당히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충격을 제가 느낀 바가 없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변속을 잘 해줬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주 초저속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충격이나 얘가 약간 얘가 어벙가거든요. 그런 거 별로 없이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수동으로 놓고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패드 시프트도 달려 있거든요. 패드 시프트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이랑 포모션 프레스티지 트림 이 정도 돼야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7단인데 6단 5단 역시 빠르네요. 지금 얘가 레드존이 제가 방금 왜 하고 놀랐냐면 레드존이 5000에서 시작하거든요. 시속 100에서 3000 얼마예요? 3200? 3250이네요. 요 정도에서 4단인데 3단으로 내리면 레드존에 걸릴까봐 변속을 안 해줄 법한데 얘는 해주네요. 봐봐요. 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레드존 걸릴랑 말랑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탔던 XC40은 이런 상황에서 시프트 다운을 안 해주거든요. 수동 모드에서. 근데 얘는 레드존 직전까지도 변속을 해주네요. 업, 다운, 자, 여기에서 다운. 야, 레드존까지 거의 레드존 육박하는 수준까지 시프트 다운을 허용해주는. 근데 레드존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다음 단으로 바통을 넘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프트 다운을 해주는 태도는 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군요. 역시나 DSG답게 이 반응은 그냥 보통이거든요. 반응 자체는. 근데 그 RPM을 레브 매칭을 해준다고 하죠. RPM을 바꿔보는 속도는 거의 순간이동 수준이네요. 이제 여기에서 반응 속도까지 한 박자 더 빠르게 하면 거의 PDK급이 되는 거죠. 이제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근데 그 자동 변속기랑 확실히 느낌 차이 나네요. 자동 변속기는 뭔가 이렇게 그 떡을 이렇게 늘리는 느낌이 난다면 얘는 훨씬 더 건조해요. 정말 기어가 맞물려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토크 컨버터 방식이랑은 확실히 느낌 차이가 좀 나네요. 정말 그 RPM 바꿔보는 것도 0 아니면 1이잖아요. 뿅 움직이잖아요, 그냥. 마치 그 LED 방향 지시등과 그쵸. 일반 전구 방향 지시등의 차이. 방향 지시등 같은 것도 벌브 타입을 쓰면 이렇게 쓱쓱 켜지잖아요. 근데 LED는 이렇게 번쩍번쩍 하듯이 딱 DSG가 토크 컨버터를 쓴 일반 자동 변속기랑 차이랑 보여주는 거랑 딱 똑같네요. DSG D가 디지털 아닌가요?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자, 앞에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자, 섰게요. 오토홀드 켜고 자, 섰습니다. 그러면 시동이 꺼지겠죠? 시동이 꺼졌어요. 자, 그럼 쟤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앞차가 출발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 브레이크를 떼고 악셀에서도 발을 뗐는데도 예, 자기가 알아서 앞차가 출발하니까 차가 시동을 건다. 그렇죠. 제가 아무 페달 발을 안 밟고 가만히 서 있는데 앞차가 출발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지금 이 T관에는 그 ACC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러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속 보고 있다가 ISG를 통해서 시동이 꺼져 있는데 앞차가 출발을 하면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빨간불 걸려가지고 제가 잠깐 딴짓하고 있다가 출발 안 하면 뒤가 기차에서 빵빵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되게 유용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장치를 추가한 게 없거든요. ACC 원래 있는 거죠. ISG 원래 있는 거잖아요. 두 개만 융합을 시키면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썼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걸 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얘는 ISG도 있고 오토홀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대기 할 때 ISG를 통해서 시동이 꺼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토 홀드도 켜져 있을 때 제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요. 그때 얘는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파란불이 들어와서 가속 페달에 발을 얹으면 그때 시동이 걸리거든요. 저는 원래 그 ISG가 들어가면 시동을 수시로 껐다 켰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은, 그리고 방전에서 완충까지 속도도 훨씬 빠른 AGM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냥 일반 배터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AGM이 아니에요? 네. 이 ISG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GM 배터리를 안 썼다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국도 노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승차감 좋아요. 되게 좋은데, 자 여기도 과속방지턱이잖아요. 제가 넘어볼게요. 이런 거 이렇게 넘으면 충격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엉덩이에 많이 줘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승차감, 그러니까 좋은 축 안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얘가 막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SUV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누가 타도 보편 타당하다고 느껴야 되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상당히 승차감이 무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충격을 많이 줘서 조금 의외였었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딱딱한 것도 아니거든요. 고속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휘저어보면 지금 얘가 스트로크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롤링이 상당히 심해요. 근데 심하다는 게 막 불안해가지고 못 달릴 정도로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요즘은 어떤 차를 타도 그렇게까지 세팅해서 나오는 차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말랑말랑한 승차감만큼이나, 그리고 스트로크가 긴 만큼이나 고속도로에서 뭐 롤링이나 피칭 이런 거는 다 허용을 했는데, 고속주행 안정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차급이 내려올수록 아까 밀도 말씀하셨는데, 노면과 내 엉덩이 사이에 밀도가 얕아져요. 고급차로 갈수록, 그러니까 승차감이 단단하고 부드럽고를 떠나서 그 밀도 면에서 상당히 고급차로 갈수록 농밀해지거든요. 실제로도 뭐가 그 고급 소재도 쓰고 장치가 많기 때문에 차를 딱 떠보면 고급차로 갈수록, 차값이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요. 그게 엉덩이로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승차감이 이제 그 저렴한 차로 내려올수록, 소형차로 갈수록 밀도가 옅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부드럽게 세팅을 하더라도 소형차로 갈수록 이렇게 좀 통통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소형차까지는 아니고요, 딱 중형차 그 정도 느낌 나네요. 하체가 코나나 스토닝은 말할 것도 없고, 코나나 뭐 고급 그런 급보다는 조금 더 진중해요, 하체가. 근데 고급 SUV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좌우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 운전대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바로 어제 면허딴 팔뚝이 아주 가냘픈 소녀들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운전대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운전대 림의 두께도 엄청 얇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남자들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탔던 차 중에서는 이 림 두께가 가장 얇은 편에 속하거든요. 뭐 여성 고객분들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차이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죽 소재 자체는 불만이 없네요. 상당히 부드럽고 촉촉해요. 지금 좌우를 이렇게 슬슬 운전을 하거나, 혹은 또 주차장에서 막 돌리실 때도 그렇고, 운전대 감각은 아주 가볍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총 4가지를 지원을 하네요. 에코가 있고, 노멀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사용자 설정이 있는데, 스포츠를 해보면 좀 무거워지나? 조금 차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2세대 폭스바겐 티구안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호불호 없는 외모, 그리고 정석을 지킨 실내, 꼼꼼한 품질, 뭐 무난한 달리기 실력까지 역시 교과서다운 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폭스바겐의 SUV다웠습니다. 요즘 SUV 인기 정말 뜨겁죠. 거기에다가 독일차예요. 그리고 가격이 뭐 4천만 원 중후반이면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라면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을 모두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1세대 티구안이 팔리던 시절보다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죠. 하지만 이 정도라면 폭스바겐의 효자, 폭스바겐의 뭐 캐시카우, 혹은 수입차 보급의 천병, 이런 역할까지 별 문제 없이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